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두드러 까버렸죠.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한 10일 정도 연속해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 여기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반등을 모셔가다가 이제 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기관도 그렇게 뭐 매수를 하진 않아요. 연기금도 최근에 계속 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실제 2월 1일부터 해서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중국 10%,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방국 우리나라 같은 데도 구체적으로 이제 가전 쪽 막 이런데 우방국들이 다 해먹고 있다. 우리를 우려먹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세 예고가 돼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다 보니까 주가 이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름 선방을 했다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실적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그 월간 판매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기아차는 그래도 조금 더 선전을 하고 현대차가 약간 미흡한 그런 감이 있었어요. 현대차가 그래도 이제 중대형차가 조금 비중이 기아차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시원찮았어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3분기에 비해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 4분기 내내 환율이 올라가지고 조선사 실적 아주 좋게 나오고 그러고 있는 바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을 갖다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기차가 너무나 안 팔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여기에서 좀 자유롭지 찾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즉 우리 이제 그 다른 완성차에 비해서 선전했다는 것이지.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뭐 증가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3년 연속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빅3 그러니까 1, 2는 좀 비슷했고 이제 좀 처진 3등이었는데 폭스바겐이 상당히 작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폭스바겐 독일 공장을 뭐 폐쇄하니 중국 공장을 줄이니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스바겐 그룹하고 판매 대수가 180만 대로 많이 줄어나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좀 사실 덜 밀린 그런 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은 사실 이제 시장 자체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 먼저 진출을 했다가 좀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좀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에서 일정 수준 그래도 판매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차도 이제 종종 보여요. 그러나 그 일본 차가 지금 GM 포드 그 아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그 LA 같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일본 차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코다라든지 우리 그 뭐 혼다라든지 그러니까 토요타 말고 일본에 이제 혼다, 스코다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이 닛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우리나라 차만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이제 선전을 했다고 하나 아직도 좀 미흡한 그런 구석이 있죠. 여하튼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이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이,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관세 쪽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좀
경계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현지 공장이 거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미국의 현지 생산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과거보다는 적다. 과거 1기 때보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트럼프가 되면서 말 그대로 킹 달러 정책, 즉 달러 강세,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뭐 이렇게 돼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가 킹 달러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 기아차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요게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세를 많이 매기다 보니까 킹달러 정책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많이 매기다 보니까 더더욱 킹달러가 되고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관세를 많이 매기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쪽에 이제 지들한테 직접 좀 많이 좀 이익을 챙겨가는 나라들이잖아요. 인도도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해가지고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요런 나라에다 이제 관세를 매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 소비자들, 국민들이, 소비를 할 때 입장에서 보면 그 관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물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지니까 뭔 형태가 나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의 확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커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재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동차를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모델도 아주 경차가 아닌 이상은 3천만 원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 전후 돈은 줘야 된단 말이죠. 3천만 원 전후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쓸만한 차, 이렇게 좀 사이즈 좀 있고 이런 차를 하려면 5천만 원 내외를 지금 줘야 되는 판이에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좀 더 비싸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나 이 할부 금리가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부담이 거의 없이 옴싹 그 돈을 갖다가 현금 박치기로 해가지고 차를 사는 비중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할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할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둔화돼 버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당장 안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연 기관차, 하이브리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현대차나 토요타나 이런 게 선전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금리나 속도 조절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잠깐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잠깐 좀 살짝 이탈할 수 있어도 많이는 안 빠져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횡보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당분간 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냥 트럼프 요 관세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실적도 좀 시원하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워낙에 저평가 영역이긴 한데 지금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피크아웃 이런 얘기 다시 이제 소비가 붙는 것이거든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당연히 뭐 고금리인데 그런 거지 그 피크아웃이 아니라 금리를 내려가면 이제 나중에는 다시 이제 소비가 좀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도 상반기에 이제 한두 차례 또 금리 인하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아요, 금리가. 우리나라도 여전히 높고 그래도 뭐 금리가 한 2% 전후까지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3% 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몇 차례 더 내려야 한다고. 그러려면 여기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횡보 추세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횡보 추세에 맞게끔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판매가 조금씩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징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횡보 추세의 입가간 매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점 매수,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전후에서 매도, 요런 자리에서 조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지금 2월이 이제 막 시작됐지 않습니까?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자리까지 거의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그래 이제 여기서 121선을 예를 들어서 약간 왜냐하면 지금은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안정은 찾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 나오면 121선 터치하면서 이걸 뚫고 가볼까 말까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융통성만 발휘하고 당분간은 이제 횡보 추세 때에 의한 박스권의 어떤 그 매매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그러면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아대는데 보유 자리고요. 이게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세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질 기미가 좀 없죠. 왜냐면 바로 안 가니까 이 투자자들이 막 사지를 않는 거예요. 밑으로 한번 펑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가 이제 매수 자리가 거래량이 좀 터지는 자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가도 이렇게 횡보 추세 고점으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서 횡보 추세 때 고점 121선 라인 정도 오면은 한 번 더 까주고 이런 식의 어떤 매매를 하면 좋다. 밸류상으로 보면 밀릴 때 사면은 그 손해는 안 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되니까 어쨌든 바로 이 구조가 이렇게 가니까 올라가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제로가 나온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로가 나올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했는데 일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보조금 폐지 안 할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좀 틀려지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아주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연의 그 내구재 속성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얘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정보를 얻을 때 유튜브만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건 장중 실시간으로 해서 변곡점에서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르고 차팅 어플이에요. 오르고 차팅 어플은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팅 어플을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오르고 차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서 받습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해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때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공개 채팅방. 공개 채팅방이라는 게 다 퍼준다는 얘기죠. 100% 무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방이 무려 24명이나 되는 전문가, 주식코인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 방에 무제한으로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장해야죠. 공짜로 이 최고급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평생 무조건 입장하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하고 이제 해보니까 조금 안 맞다 그러면 나오고 다른 방 들어가면 되거든요. 무려 24개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 투자 정보 전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투자 성향 프로필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겠다 하는 사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르고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